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위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었는데 막상 집에 돌아와서는 뭘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아니면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좋아하던 음식들을 다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식사 시간이 즐겁지 않으신가요? 또는 혈당 관리를 위해 이것저것 시도해 봤지만 뚜렷한 변화를 느끼지 못해서 답답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 5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식재료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맛도 좋아서 꾸준히 드실 수 있는 것들로 골라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5가지 식재료를 활용한 실천 가능한 식단 관리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먼저 혈당 관리에서 왜 식재료 선택이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올해 62세이신 김영수 어르신입니다. 3년 전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 약물 치료와 함께 식단 관리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뭘 먹어야 할지 몰라서 거의 모든 음식을 제한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고 가끔씩 폭식을 하게 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의료계에서는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올바른 식재료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혈당을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음식들을 선택하는 것이죠. 마치 계단을 한 칸씩 천천히 올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에 좋다고 하면 무조건 맛없고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음식들을 떠올리시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5가지 식재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무엇보다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당뇨 관리를 위해 너무 극단적으로 식단을 제한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식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현미와 귀리입니다. 다수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현미와 귀리는 백미에 비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특성이 있어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현미와 귀리는 우리 몸에서 소화될 때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물을 한 번에 쏟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따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60세 박미영 어르신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소 흰 쌀밥을 드시던 분이셨는데 현미와 귀리를 섞어서 드시기 시작하신 후 3개월 만에 식후 혈당 수치가 안정화되는 경험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식감이 조금 딱딱하다고 느끼셨지만 현미와 흰쌀을 반반씩 섞어서 짓기 시작하시면서 점차 적응하셨다고 하세요. 현미와 귀리가 좋은 이유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섬유질은 마치 우리 몸속에서 스펀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분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속도를 늦춰주고 배고픔도 덜 느끼게 해줍니다. 귀리의 경우에는 끈적끈적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건강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성분입니다. 커피잔 한 잔 정도의 양만 드셔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처음에는 흰쌀과 현미를 7대3 정도 비율로 섞어서 드시다가 점차 현미 비율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식재료는 브로콜리와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들입니다. 의료계에서는 녹색 채소를 자연의 혈당 조절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채소들에는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브로콜리에는 우리 몸이 당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이 혈당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금치에도 우리 몸의 혈당 조절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성분들과 섬유질이 풍부해요. 마치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기름을 쳐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8세 이정희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매일 브로콜리와 시금치를 번갈아 가며 드시기 시작한 후 2개월 만에 장기간 혈당 평균을 보여주는 수치가 좋아지는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처음에는 브로콜리 특유의 맛이 부담스러우셨다고 하는데 살짝 데쳐서 참기름과 마늘로 무친 후 드시니까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었다고 하세요. 이런 녹색 채소들은 칼로리도 낮고 배부름은 오래 지속시켜주니까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10명 중 8명 정도의 당뇨 환자분들이 체중 관리도 함께 필요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는 맛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조리법만 조금 바꾸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견과류들이에요. 견과류가 당뇨에 좋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견과류에 들어있는 몸에 좋은 기름과 단백질, 섬유질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견과류는 우리 몸에서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고 우리 몸이 혈당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수의 연구에서 하루에 손바닥 절반 정도의 견과류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혈당 관리가 더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기서 손바닥 절반이라는 것은 대략 아몬드 20-25개 정도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5세 최문수 어르신의 경우 오후에 출출할 때마다 과자나 빵을 드시던 습관을 견과류로 바꾸신 후 간식으로 인한 혈당 급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견과류가 칼로리가 높다고 해서 걱정하셨는데 적당량만 드시니까 오히려 배부름이 오래 지속되어서 전체적인 식사량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견과류를 드실 때는 가공하지 않은 생것이나 볶은 것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이나 소금으로 맛을 낸 제품은 오히려 혈당 관리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견과류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같은 생선들이에요. 등푸른 생선이 당뇨에 좋은 이유는 몸에 좋은 기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름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우리 몸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혈당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계에서는 일주일에 2-3회 정도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이는 대략 일주일에 손바닥 2-3개 크기 정도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1세 김순자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면 평소 고기 위주의 식단을 드시던 분이셨는데 일주일에 2번씩 생선 요리를 드시기 시작한 후 혈당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나쁜 기름 수치도 함께 좋아지는 효과를 보셨어요. 처음에는 생선 비린내가 부담스러우셨다고 하는데 생강이나 마늘, 양파를 함께 조리하시니까 비린내도 없어지고 맛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세요. 등푸른 생선의 또 다른 장점은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점이에요.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근육량 유지에도 중요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우 근육량 유지가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조리법도 다양해요. 구이, 조림, 찜 등 어떤 방법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튀김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드시겠어요? 마지막 5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가 당뇨에 좋다는 사실 조금 의외이셨나요? 건강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계피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들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피에는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같은 양의 혈당 조절,
호르몬으로도 혈당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의 연비를 좋게 만들어주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다수의 연구에서 하루에 찻숟가락 절반 정도의 계피가루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아침에 측정하는 혈당 수치가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기서 찻숟가락 절반이라는 것은 대략 2, 3지 정도의 양입니다. 59세 박영호 어르신의 경우 매일 아침 커피에 계피가루를 조금씩 넣어서 드시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아침 공복 혈당 수치가 안정화되는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계피 특유의 달콤한 맛 때문에 설탕을 넣지 않아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서 일석이조였다고 하세요. 계피는 활용법도 다양해요. 차로 우려서 드셔도 좋고, 요리할 때 향신료로 사용하셔도 좋고, 과일이나 견과류와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사과와 계피는 궁합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계피도 과하게 드시면 좋지 않으니까 적당량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찻숟가락 1개 이하로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잠깐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이 5가지 식재료를 어떻게 실제 식단에 활용하실지 궁금하시죠?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5가지 식재료를 실제 식단에 어떻게 활용하시면 될지 말씀드릴게요. 아침 식사의 경우 현미와 귀리를 섞은 밥에 시금치나 브로콜리로 된 나물 1가지, 그리고 등푸른 생선 1토막을 드시면 완벽한 당뇨 관리 식단이 됩니다. 여기에 견과류 몇 개를 간식으로 추가하시면 더욱 좋고요. 점심에는 현미밥과 함께 브로콜리가 들어간 볶음이나 무침을 드시고 오후 간식으로는 견과류와 계피차를 드시는 것을 추천해요. 저녁에는 귀리가 들어간 죽이나 현미밥과 함께 등푸른 생선 구이, 그리고 시금치 된장국을 드시면 하루 영양 균형이 잘 맞춰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점은 이 식재료들을 한 번에 다 바꾸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추가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개인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식재료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어서 본인에게 맞는 양과 방법을 찾아가시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중에서 어떤 식재료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자, 그럼 마지막에 특별한 팁으로 약속드렸던 실천 가능한 식단 관리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1단계로 이번 주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흰쌀에 현미 30% 섞어서 밥 짓기, 하루에 한 끼는 브로콜리나 시금치 포함하기, 오후 간식을 견과류 한 줌으로 바꾸기입니다. 2단계로 한 달 후에 추가하실 수 있는 것들은 일주일에 2번 등푸른 생선, 식사하기, 커피나 차에 계피가루 조금씩 넣어 마시기, 현미 비율을 50%까지 늘리기입니다. 3단계로 2달 후에는 매 끼니마다 이 5가지 식재료 중 2~3가지는 포함하기, 견과류를 다양하게 바꿔가며 먹기, 본인만의 맛있는 조리법 찾기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4단계로 꾸준히 유지하시려면 혈당 체크하며 본인에게 맞는 양 조절하기, 가족들과 함께 식단 관리하기, 새로운 요리법 시도해 보기를 실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5단계로는 정기적으로 혈당 수치 확인하기, 변화가 없으면 전문의와 상담하기, 필요시 영양상담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이는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식단 변화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김영수 어르신, 박미영 어르신, 이정희 어르신, 최문수 어르신, 김순자 어르신, 박영호 어르신 모두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이런 변화를 시작하셨거든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식재료 중 하나라도 식단에 포함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댓글로 경험담을 나눠주시거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사례나 어려움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식재료부터 시작하셨는지,
어떤 조리법이 가장 맛있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식재료를 활용한 일주일 식단표를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레시피와 함께 하루하루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실제 사례와 함께 보여드릴게요. 우리 함께 건강한 식단으로 당뇨를 이겨내봐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유용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